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잘할 수 없어. Take my hand and come with me because you look so fine that I really want to make you mine.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이용균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캡 KBSN 조성환 해설위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와, 옐로우 카드 두 번째 출연. 네. 근데 지난번에 처음 출연했을 때랑 오늘 이 방송 전 준비하는 이 태도가 달라졌어요. 태도, 광채, 외모 뭐 예. 다 달라진 것 같은데요. 와, 완전- 여유. 모르시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자, 조성환 해설위원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김에 하나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5위는 누가 하나요? 근데 저는 한 보름 전에는 SK.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하나? 그리고 며칠 전에는 기아. 근데 이제는 롯데로 또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체적으로 마음속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누가 갈지 모르겠고요. 네. 과연 정말 그 5강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양보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여튼 KBO 리그 이 5강 싸움 뭐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다른 데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어. 예.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는 뻔한 듯 하지만 특별한 얘기, 꼭 해야 할 만한 얘기입니다.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 홈런 15개 돌파하고 엄청난 활약을 네.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은 다음 타자가 될 넥센의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박병호 선수는 메이저리그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옐카는 예비 메이저리거 박병호를 집중해보합니다. 첫 번째 질문. 조성환이 메이저리그 팀의 단장이라면 감사합니다. 제너럴 매니저 박병호 영입합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네요. 네? 박병호 영입. 영입해야죠. 당연히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어. 영입을 해야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 드래프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FA를 영입을 하게 되면 드래프트권을 하나 이제 손실이 가잖아요. 근데 해외 다른 나라 리그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 드래프트권에 손실이 없이 그 팀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팀에서 제 생각에는 고민할 필요 없이 박병호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까. 얼마 정도 쓸 것 같아요? 예산은. 어떤 팀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박병호 선수가 본인의 그 가능성을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팀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조성환 축하합니다.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가난한 팀의 제너럴 매니저를 하더라도 박병호 선수에 대한 관심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얘기한 대로 지금 메이저리그의 전체적으로 희귀한 선수 중에 하나가 실제로 거포 유격수였거든요. 유격수 중에서 멀리 칠 수 있는 타자가 없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의 몸까지 굉장히 뛰어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오른손 거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없어요. 실제로 네. 메이저리그 경기를 봐도 오른손으로 홈런 20개에서 30개 정도로 때릴 수 있는 타자가 흔치 않습니다. 어떤 가치, 그러니까 희귀성이 어느 정도 지금 담보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졌죠. 한 발 더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에 가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모든 야구 팬들이, 야구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목동구장 또 넥센 원정 경기 그 스탠드에 있는 관중석에 있는 수많은 메이저리그 팀 스카우터들이 그걸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박병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성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 것인가 그리고 만약 성공을 한다면 그 원동력은 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성환 의원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갔을 때 박병호 선수가. 강정호 선수가 사실 그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메이저에 정착이 된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근데 강정호 선수가 본인의 가치를 짧은 시간 안에 증명을 해내고 그리고 그 팀메이트들하고의 그 뭔가 케미를 정말 긴 시간을 필요치 않게 만들었어요. 그 박병호 선수의 그 성공 여부도 어떤 그 박병호 선수랑 색깔이 분명히 맞아야 되겠지만 그 팀에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적응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박병호 선수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면서 그
강정호 선수하고 박병호 선수 계속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강정호 선수는 그라운드에서 좀 흥이 많아요. 흥. 네, 그리고 본인이 이 바깥으로 막 표출하는 그 에너지가 많은데 박병호 선수는 야구장에서 딱 보면 굉장히 진중한 느낌이 나요. 진지하고 그리고 말수도 적고. 네, 본인의 그 플레이에 좀 뭔가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사실 강정호 선수가 그 피츠버그의 그 팀에 조금 더 적응이 빨랐던 건 그런 에너지 분출이 선수들과의 그 호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 같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지금처럼 그 진지한 모습도 좋지만 좀 이렇게 밝은 성향의 모습을 조금 더 잘 보여준다면 훨씬 더 적응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경기 초반 화면들, 중계 화면들 이렇게 지켜보시면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항상 이 더가웃에서 바른 자세로 각 잡고 앉아 있는. 이렇게 경기 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네. 부분들이 이제 팀 내에서 굉장히 저 친구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선수들과도 잘 이게 엉겨 붙는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피츠버그의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강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했을 때 로스터에 개막 로스터에 포함이 됐지만 그 주변 그 언론에서는 내려보내야 된다. 지금 타석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빠른 공 적응을 위해서라도 마이너리그에서 일정 수준의 타석을 채우고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때 헌팅턴 단장이랑 클린터드 감독이 그럴 필요 없다. 강정호는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믿음과 함께 그때 헌팅턴 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정호가 지금 적응해야 될 것은 메이저리그 투수의 공의 속도, 체감 스피드가 아니라 피츠버그라는 도시의 분위기, 그리고 PNC 파크라는 구장의 분위기, 그리고 메이저리그라는 경기의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 우린 지금 박병호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명문팀 있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명문팀이라보다는 좀 단단한 팀워크를 가진 팀이 좋지 않을까. 어울려요, 박병호 선수랑. 뭔가 믿음을 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네. 넥센 같은 팀이죠. 계속해서 뭐 조성환 의원도 그렇고 이용규 기자도 그렇고 강정호 선수가 일단 먼저 가서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피츠버그는 안 가야 될 것 같아. 맞아요. 왜냐하면 같은 팀에서 더 적나라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박병호 선수와 강정호 선수가 계속해서 그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있으면 네. 또 우리 팬들의 골라보는 재미 그렇죠. 이런 네. 거. 맞대결이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박병호 선수의 색깔이 조금 더 맞으려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중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더가웃 분위기가 조금 더 진지하고 야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팀이 어딘가요?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가운데. 뭐 팀별로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세인트루이스도 굉장히 진지한 편이고 네. 저는 보스턴도 보스턴에서 그렇고요. 이 네. 빅파피랑 같이 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부분, 적응에 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사실 선배 타자인 조성환 의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기회에 조성원이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올 시즌 이제 메이저리그 준비를 하면서 이 백스윙을 짧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빠른 공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트라이드 폭을 좀 줄였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박병호 선수의 홈런 특징이 딱 때려놓고 딱 뒤로 뒤집는 동작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제 동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네요. 빠른 공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박병호 선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자, 궁금하네요. 저도. 옐로 카드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야구 방망이가 등장했습니다. 예. 이거 진짜 실로 오랜만에 잡아보는 이 배트인데 일어나도 될까요? 네. 박병호 선수가 본인의 이름을 내기 시작한 그 시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포인트가 앞에 있었던 걸 뒤로 당기는 작업을 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보면 박병호 선수가 본인이 아까 이용규 기자도 얘기했다시피 눕는 스윙을 하잖아요. 포인트가 앞에 있으면 눕는 스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 스윙이 나올 때부터는 이제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본인한테 당겼던 거고 포인트가 뒤에 있다라고 하면 힘이 없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손해 보는 일이 많아지지만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더 이 플러스 요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인구에 속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데다가 본인의 힘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홈런 개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많이 칠 때 그 포인트가 여기 하나였다면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홈런이 다 가능해요. 지금 포인트가. 그러니까
포인트로 따지면 공 1개에서 공 3개, 4개를 홈런을 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몸쪽 공을 칠 때 기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깜짝 놀라서 친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 본능적으로. 박병호 선수가 들고 있다가 몸쪽으로 달아서 깜짝 놀라서 돌렸는데 이게 홈런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힘을 다 실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 늦은 상태에서도 보내줘요. 내가 하나의 포인트라면 박병호 선수는 4개, 5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 5배 홈런을 치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훨씬 더 파워도 좋고 아, 메이저에서는 지금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빠른 스피드를 그렇죠. 또 이제 그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종별로 그 평균 한 7, 8km 정도 더 빠른 공이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구종이 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포인트만 여러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더 좋아진 거네요. 완성형 어떻게 보면 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박병호 선수가 타격 메커니즘을 조금씩 바꾸고 진화시키고 있는 게 KBO 리그에서 본인이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메이저에 가겠다라는 그런 욕심보다도 본인이 계속해서 치다 보니까 내가 120%로 치지 않아도 홈런이 되는구나라는 걸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장점에 대해서 진화하고 있는 어떤 박병호의 놀라움에 대해서 조성원 의원이 얘기를 해줬는데 빈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박병호 선수는 본인이 조금씩 포인트가 앞에 있었던 걸 뒤로 당기면서 지금 어느 정도 완성형 타자로 거듭이 나고 있는데 빅리그에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를 조금 앞으로 보내는 작업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박병호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시즌 초반에 포인트를 앞으로 당기려는 노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빠른 공에 대처하기 위해서 약간 크로스로 왼발을 앞으로 집어넣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타격 잘 서 있을 때. 근데 그 과정을 사실은 적응에 좀 실패해서 올 시즌 초반 성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걸 다시 스퀘어로 돌리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뒤집는 동작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뒤집는 동작을 줄인다는 건 이제 포인트를 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박병호 선수 사실 조성원 의원이 마지막에 지적했던 그 부분 훨씬 더 빠르고 무브먼트가 심한 공을 이제 내년부터는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KBO 리그에서 박병호가 상대하는 평균적인 수준의 투수의 공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투수의 공만 딱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어떤 박병호 선수가 성적을 거뒀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구속에 따른 박병호 선수 타격 결과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93마일 정도의 공, 그러니까 148에서 152 언저리의 공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게 메이저리그 이 수준급 투수들의 평균적인 직구 평균 구속이죠. 일단 박병호 선수가 올 시즌 146km에서 150km 정도의 공, 이 공을 때려서 만든 결과물의 타율이 4할 1푼 7리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른 공에 대한 대처는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그중에 안타 10개 중에 홈런이 5개. 그 공을 때렸을 때. 실제로 151km에서 155km 사이의 공을 때려서는 7타수 2안타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 2안타 중에 1개가 홈런이고. 그러니까 빠른 공에 대한 적응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그러면 구종, 그 메이저리그에서 겪어야 될 구종들이 이제 변형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잖아요. 투심을 상대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투심 던지는 투수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6타수 3안타 홈런 1개. 타율 계산 5할이죠. 네. 그리고 이 싱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6타수 3안타에 5할 홈런 2개. 스플리터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이제 박병호 선수가 떨어지는 공에 헛스윙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거 따져서 보면 안타수는 4개로 적지만 스플리터가 방망이에 걸렸을 때 그중에 4개 중에 2개가 홈런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정호 선수가 떠나기 전에 보여준 스텝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대신 홈런 숫자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타율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 주변에서 강정호 선수에게 그런 거 물어봤대요. 근데 그래도 메이저리그 가려고 하는데 영어 공부 안 하냐 했더니 가서 답답하면 지들이 한국어로 묻겠죠. 이런 스타일. 박병호 선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차이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팀 분위기에 따라서 박병호 선수의 적응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이에요.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박병호 선수는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사실 언어와 관련된 부분도 박병호 선수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심히 그렇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리고 박병호 선수 아내가 맞아요. KBSN 전 아나운서였잖아요. 네, 그렇죠. 영어에 또 능통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영어로 얘기해 보셨어요? 이지훈 씨랑? 저는 뭐 한국말로 하면 되죠.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메이저에 진출을 해서 그 메이저 투수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 유인구의 확률보다는 승부일 수 있는 확률이 그렇죠. 훨씬 더 특히 많아지거든요. 초반에는 박병호 선수의 존에 위치한 공들은 정말 그 해결을 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그러니까 공이 빠르던 뭐 그렇지 않던 간에 승부를 해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박병호 선수의 그 공격하는 힘은 아마 저는 그 메이저에서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메이저리그에서 그 한국 강정호를 중심으로 한국인 타자에 대해 급격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중남미 선수들도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야시엘 푸이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뭐랄까 이렇게 야구에 대한 집중력, 야구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툭툭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팀 케미스트리나 팀워크에 대한 고민들이 메이저리그 이제 운영하는 쪽에서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시아 선수들, 특히 한국 선수들은 정말 이렇게 워크 에틱이라고 그러잖아요. 직업윤리 혹은 야구장에서 보여주는 태도, 팀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잘 만들어져 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실제로 팀에서의 활용 가치가 훨씬 높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박병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야구 기술 외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네. 저 다른 차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만약에 진출을 해서 초반에 적응에 애를 먹는다. 그러면 구단에서 약간 물음표가 더 진해지면서 뭐 썼다 안 썼다라든지 혹은 뭐 마이너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다 와라. 그럼 실제로 지금- 예전에 2군에 왔다 갔다 하던 어떤 그런 기억도 떠오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박병호 선수가 그걸 어떻게 뭐 극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실제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 해외 언론들이 이제 박병호 선수한테 평가를 할 때 어떤 팀에 갈 경우에 이 선수는 박병호는 어떤 선수랑 플래툰으로 기용되면 참 좋겠다라는 평가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드문 우타 거퍼라는 점에 따라서 상대 왼손 투수가 나올 때 박병호 그리고 상대 오른손 투수가 나왔을 때 그 팀의 왼손 일루수 이렇게 나오면 팀에 더 전력이 보강이 되겠다라는 판단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박병호 선수가 사실은 왼손볼을 잘 못 쳤었어요. 2013 시즌에 홈런 타자였을 때 첫 해에는 2012 시즌에는 굉장히 왼손 타율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인앤아웃 스윙이라고 하나요? 이 스윙의 어떤 궤적을 만들어내면서 2013년부터는 왼손 타자에 대한 스탯이 급격하게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신을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기록들을 바꿔나가는 능력을 고려하면 박병호 선수가 이 플래툰으로 기용이 되더라도 자신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그 어두운 기억 속으로 막 매몰되거나 전혀 그럴 염려는 없다. 조성환 형은 어떻게 봐요? 저는 이제 마인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박병호 선수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많이 좀 힘든 그 선생활을 해왔으니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매년 본인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요. 아마 홈런이 필요한 팀에 가면 홈런을 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RBI 타점이 필요한 팀에 만약에 영입이 된다고 하면 그 타점을 생산하는 데 좀 주력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박병호 선수가 잘 맞춰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관가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넥센이 박병호 선수를 메이저에 보낸다라는 그런 이 의지. 그렇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네, 팍팍 밀어주겠다는. 그럼요. 왜냐하면 또 영경학 감독이 박병호 선수는 3루도 가능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시즌 중에 쇼케이스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 그 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박병호 선수를 뭐 팀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김민성 선수가 그때 이제 그렇죠. 빠져 있었어요. 근데 박병호 선수를 3루 연습을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구단 그리고 감독 그리고 이제 본인 그 의지가 뭐 상당 부분 또 작용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음식과 관련해서는 뭐 추정 같은 거 없나요? 박병호 선수는 술을 안 해요. 아 술은 안 하네. 네, 그건 바람직한 거죠. 그럼요. 요새 메이저 스카우트들도 주목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그렇죠. 또 물어보더라고요. 술 담배 하느냐. 네, 뭐 그렇고 네. 이제 뭐 사생활 측면도 그렇고
뭐 주위의 친구들까지 막 물어보고 다니고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아, 인간관계까지 파고드는군요. 실제로 그 강정호 선수 갈 때도 넥센에서 뛰었던 아주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을 다 인터뷰를 했잖아요. 야, 거의 정보기관급이네. 오늘 그 박병호 선수 뭐 집중 해부한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해봤는데 타격 기술과 관련된 부분, 2011년 넥센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변해가고 또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예. 어떤 팀으로 가게 될지 또 가서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시즌이 시작됐을 때 박병호 선수가 과연 메이저리거 박병호로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그건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한국 거포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선수의 파워, 특히 한국 타자의 파워가 이 정도구나라는 점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클린터드 감독이 시즌 중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강정호가 5번 쳤을 때 그 팀 4번이 누구니? 이제 갑니다. 예. 좀만 기다리세요. 강정호 선수도 그렇고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 뭔가 틀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맞아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진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뭔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지금 이 시간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고민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준비가 지나치면 또 안 돼. 정말 노력 많이 하는 선수예요. 노력은. 네. 박병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최선의 노력에는 대탈은 없다. 명언이에요, 진짜. 지금이라도 빨리 보내야 되겠네요. 오늘 박병호 선수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나름대로 제대로 해봤는데요. 한 줄 요약으로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클린터드 감독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이제. 4번이 누구니? 강정호가 5번 칠 때 4번은 누구였을까? 예, 박병호였다는 거. 조성환 의원. 지금 강정호 선수 보는 맛도 상당한데 거기다가 박병호 선수의 또 홈런을 이 빅리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설레임이 벌써부터 느껴지네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메이드 인 KBO 리그라는 거.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3분 뽑아서 한 분께는 글러브 드리겠고요. 2분께는 박병호 선수 사인볼. 이제는 조만간 구하기 힘든 아주 머스트헤브 아이템, 레어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호 선수 사인볼 2개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용균 기자, 조성환 의원과 함께 꾸며드렸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옐로카드 야구 이야기의 깨알 같은 코너입니다. 2주간의 DL에서 돌아온 한때 반바지 좀 입었던 페북하는 오빠 이창섭 씨와 함께하겠습데 네, 안녕하십니까. 몸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굴러 떨어지고 그래.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제가. 예. 근데 몸이 괜찮다니까 네. 다행입니다. 아우, 예. 아니 저희가 오늘은 옐카 2 157회잖아요. 네. 박병호 스페셜로 네. 우리 조성환 위원, 이용균 기자와 함께 꾸며드렸던 메인 코너와 이 숫자 노름, 뭔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박병호 이야기를 부담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따로 연락 와가지고. 우리 일단 창섭 씨 카드 하나 받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박병호 관련해서 상당히 다채롭게 우리 이창섭 씨가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 홈런 파크 팩터 예, 비교하는 이 대목에서 목동구장 사이즈를 잘못 계측해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한 자료를 하나도 못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원고를 쓸 때도 좀 긴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목동구장을 찾아놓고 사이즈는 잠실구장을 잠실구장을 세웠어요. 썼더라고요. 약간. 예. 예. 저희 집이 잠실과 가깝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았나. 최근 2년간 박병호 선수가 정확히 때려낸 홈런 수가 딱 100개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에 52개, 네. 현재까지 현재까지 맞아요. 월요일 현재까지 48개. 네, 그래서 또 이제 목동구장에서 때려낸 홈런 수도 딱 60개, 60%죠. 딱 떨어지는. 참고로 강정호 선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난해 40개 이상 기록했었잖아요. 네, 40개. 그 중에서 한 그래도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52.5%에 해당되는 21개 홈런을. 강정호 선수는 박병호 선수보다는 비율이 조금 적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홈런 팩터라는 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3년간, 이제 지난 3년간 이제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우타자들의 홈런 팩터가 가장 높은 곳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미러키의 밀러 파크와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가장 높더라고요. 오, 의외네요. 네,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이쪽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신시내티는 워낙 또 조이 보터라는 조이 보터. 네, 걸출한 일루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30개 팀 일루수들이 누군지, 주전 일루수들이 누군지 박병호 선수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무주공산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무혈입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박병호 선수를 잘 못 믿으시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도 좀 편안하게 네, 그래서 제가 믿고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구단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확실한 선수들이 일루수로 버티고 있는 곳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일단 폴 골드슈미트가 있는 애리조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프레디 프리먼의 애틀랜타, 앤서니 리저의 컵스, 호세 아브레의 화이트삭스, 또 뭐 디트로이트는 미엘 카브레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조이 보터의 신시내티, 조마워가 있는 미네소타가 있고요. 또 뭐 포스가 있는 에인절스, 샌프란시스코는 브랜든 벨트와 웨츠는 또 루카스 두다가 있는 이 11팀이 이제 확실한 일루수가 있는 팀이고요. 19개 남네요 이제.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이제 네. 박병호 선수가 갈 만한 팀을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메이저리그 일루수라는 자리가 얼마나 이제 또 공격적인 자리, 이제 포지션인지 제가 또 알아보니까 확실히 파워에서는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뭐 일루수가 친 홈런 수가 이제 794개인데 가장 많아요. 포지션 중에서는. 또 장타율도 4할 4푼 1, 2가 가장 높고요. 네. 그래서 박병호 2015 시즌만 네. 놓고 봤을 네. 때. 그래서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일루수로 갈 시에는 어느 정도의 파워는 이제 제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병호 선수의 그 파워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2년간 친 홈런 수가 100개예요. 그 100개의 홈런 평균 비거리를 제가 구해봤습니다. 일일이 다 숫작업으로. 네. 이야. 그 홈런 비거리는 이제 자막으로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100홈런의 비거리를 전부 더하면 이게 12,330m가 되더라고요. 아, 2년 동안 친 100홈런. 킬로미터로 그걸 다 환산하면 계산해 봤어요. 네. 대단하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이게 12.33km예요. 12.33km. 적지 않은 거리거든요. 여의도에서 웬만한 강남 넘어가는 정도. 저희 집에서 여의도 오는 거리가 동작대로 타고 오면 딱 되겠더라고요. 아, 12km 정도예요? 이거 제가 계산해봤어요. 예. 너무 이게 신기해서. 박병호 선수 홈런볼 타고 날아오면 2년 동안 올 수 있는. 그렇죠. 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제 100홈런의 평균 비거리가 123.3m예요.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는 피트로 단위를 쓰다 보니까 그 피트로 환산을 하면 404.5피트가 나옵니다. 404.5피트면 메이저리그의 수준급 홈런 타자의 비거리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어떤가요? 수준급이에요. 아, 수준급인가요? 비슷한 이제 홈런 비거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타자를 봤는데 이제 올 시즌 공교롭게도 강정호 선수와 신인왕 경쟁을 하고 있는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404.8피트예요. 근데 이제 이 브라이언트를 포함해서 박병호 선수와 비슷한 홈런 비거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타자가 총 10명이 있더라고요. 이 10명의 이제 때린 수가 홈런을 때린 수가 256개인데 이제 그거를 또 평균 내면은 25.6 홈런이죠. 네.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지금의 홈런 비거리를 메이저리그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한 25홈런 정도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KBO 리그에서 비거리와 메이저리그에서 비거리 그대로 옮겨가기에는 그렇죠. 조금 무리가 있죠. 있고요. 네. 뭐 투수들의 레벨 차이도 있을 거고 또 뭐 구장마다 또 차이가 있을 거고 근데 단순히 이거는 이제 홈런 비거리만 봤을 때 이 정도 파워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죠. 그 부분은 감안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박병호가 어느 팀으로 가느냐입니다. 네. 목동구장 또 넥센의 원정 경기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정말 많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네. 네. 뭐 거의 안 온 구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카우터들이 네.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큰데 이창섭이 생각할 때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을까요? 저는 일단 인기 많은 팀에 갔으면 좋겠어요. 또 뭐 피츠버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피츠버그는 일단 이미 강정호 선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야구 팬들한테 많이 알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올해 처음 아셨죠. 강정호 선수 아니, 덕분에. 피츠버그는 제이슨 캔달이 포수로 리드오프 하던 시절부터 제가 알고 있었죠, 당연히. 진짜 오래됐네요. 아니, 그거 오래된 거 아니야.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이거 1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그때. 캔달 지금 은퇴했어요. 지금. 아, 은퇴한 거 알지. 제이슨 캔달 아니 메이저리그에서 포수가 1번 타자 친 팀이 몇 팀이나 될까?
별로 없죠. 그렇죠. 제이슨 켄달이 대표 주자 아니에요. 피츠버그는 제게 그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 많이 하고.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구단에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팀? 양키스. 양키스는 마크 테세이라가 아직까지 있고 또 그 일루수 유망주로는 그렉 버드라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유니폼. 뭐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팀은 아무래도 보스턴이겠죠. 뭐. 보스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용균 기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네. 일단 박병호 선수한테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현지에서도 박병호 선수 얘기를 많이 한 팀 중에 하나였고 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박병호 선수를 위해서 다른 개별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들었거든요. 작업이요? 그냥 뭐 오프 시즌을 이제 딱 두고 박병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또 다른 이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 확실한 징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박병호 선수한테 관심이 있는 팀이 뭐 보스턴 한 팀이겠어요? 많이 있겠죠. 근데 보스턴은 일단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카우터를 파견하는 거 외에 현지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포스팅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이제 뭐 오퍼를 할 의향은 있겠죠. 아, 개인적으로 어느 팀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콜로라도요. 콜로라도는 뭐 아시다시피 홈런 비거리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 쳤어요. 까맣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저기 산맥, 로키 산맥 쪽으로.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네. 그래서 도는 거예요. 말이 돼? 알겠습니다. 오늘 박병호 선수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과연 메이저리그에 박병호 선수가 간다면 어떤 구단으로 가는 게 적당할 것인지, 그리고 KBO 리그에서 박병호 선수의 홈런 기록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박병호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홈런을 기록하게 될 것인지 저희가 그냥 어림잡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창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신? 여기 귀신이 있어요, 실제로. 저 위에서 뚝뚝 떨어져. 박병호 선수의 포인트. 어이구. 아, 잘라주세요 이거. 스트라이프 유니폼이요. 줄무늬. 이쁘다고요? 아니, 줄무늬 유니폼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박병호 선수. 왜요? 아니, 아 이게 뭐 얘기하면 안 돼요? LG 때문에라고? 그게 되지. 아 근데 뭐